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지원 정책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전북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정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3년간 10개씩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는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통해 추진할 혁신 방안과 상생 방안, 그리고 향후 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과 함께합니다. 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날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지금 열흘도 조금 넘었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축하 인사 또 외부 일정 상당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전 대학뿐만 아니고 지자체들, 그다음에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전북대학교가 이번 10개 선정에서 가장 먼저 선정이 되어서 저희 전북대뿐만 아니고 도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도 많이 갔었습니다만은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이웃한 대학들이 다 떨어졌는데 전북대학교가 되었다고 많은 축하를 해주고 앞으로 대학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대가 총 108개 정도 되는 대학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단독으로 혹은 이제 연합해서 95개 팀 정도가 지금 응모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왜 이렇게 사활을 건 그 응모 경쟁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대학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령 인구가 지금 2024년 내년에 37만 명으로 급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 정원이 47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10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40년 되면은 학령 인구가 26만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좋은 명문대학,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가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경쟁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감소세도 감소세지만 대학교 진학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수치적으로 볼 때도 2040년에 현재 정원의 반절밖에 없는데 진학률도 2040년 되면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학령 인구에다가 진학률까지 합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대학에 50% 이상이 없어진다고 보면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문학교, 좋은 학교,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그다음 세계적인 명문으로 도약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의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에 5년간 1,000억, 우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5년간 정부 예산 1,000억하고 지방비 1,000억에서 2,000억을 투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저희는 중요한 기회다.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쁘게 한량없습니다. 어쨌든 단순 경쟁률만 놓고 봐도 이제 10대 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을 이제 전북대학교가 뚫어내고 최종 선정이 되신 건데요. 어떤 전략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전에는 대학의 역량을 평가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대학이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전략,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을 이번에 중요한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전라북도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제출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우리 대학하고 얼마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하고 긴밀한 전략, 그다음에 아주 협조가 잘 되는 가장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가장 선정되는데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기서 관련 보도 영상 보시고 전북대학교 그 글로컬 대학의 구체적인 내용 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주문한 지방 대학의 생존 방안은 과감한 혁신이었습니다. 전북대는 지역 상생과 학생 중심 대학,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핵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해 최종 10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대학의 발전이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실행계획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북대는 전라북도 또 시군들과 협력해 새만금에는 2차 전지와 방위산업 클러스터, 전주 완주에는 농생명 산업, 이산 정읍에는 펫바이오 같은 지역별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도 500억 원을 투자해 전북대와 지역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전북대와 함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북대는 또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서남대 폐교 부지를 외국인 캠퍼스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대는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사업에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도내 자치단체들은 물론 글로컬 대학으로서 도내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학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산 중 500억 원을 도내 대학들과 공동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모두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 1월부터 또 다른 10개 대학의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들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글로컬 대학 그 계획의 큰 골자가 대부분 다 소개가 됐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대학이 가장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대학 사회에 얼마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상당히 중심에 놓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전북대 같은 경우 이제 당장 내년에 어떤 사업부터 지금 추진을 하시게 되는 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저희가 그 글로컬 사업에 담은 3대 그 혁신 분야는 지역 발전, 그다음에 그 학내 혁신, 교육 혁신, 그다음에 글로벌 국제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우리가 전북대학을 선도하기 위해서 대학 산업도시를 3축으로 해서 새만금, 익산 정읍, 그다음에 전주 완주 이런 3축으로 해서 우리가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그 계획 하나. 그다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필요한 그런 뭐 R&D 전략이랄지 아니면 국책사업 발굴이랄지 그런 것을 전북대학교 직접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원의 그 서남대가 폐교되어서 남원 지역이 굉장히 동부 산악권 지역 굉장히 지금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데 그걸 전북대학교가 재생시켜서 지역 발전 및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중심의 대학으로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내 대학들도 이번 기회에 그 특화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00억을 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에서 2,000억을 저희가 확보한 것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500억 받은 것은 저희가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해서 그 RISE 체제에다 내놓고 거기에서 각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그 특화를 유도하는데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내도 그렇게 세계적인 명문으로 가려면 우리 대학도 지금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105개의 모집 단위를 2025년부터 바로 42개로 줄이고 2028년부터는 24개로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집단을 광역화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스스로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걸 터준 그런 아주 혁신적인 우리가 계획을 지금 이번에 냈고요. 그게 저희가 입학 정원이 4,200명 된
그 대형 거점대에서는 지금 이런 혁신적인 그런 제안을 한 곳이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또 학생 중심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스스로 설계하는 전공을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실 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설계를 통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본인이 그 메인 전공 하나에 부전공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번 계획을 그 학내의 혁신으로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국제화를 위해서 2028년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00명 수준의 외국인 학생들을 5,000명까지 늘려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학 외국에 유수한 학생들 우리가 유치를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성공적인 학습을 마치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정주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협력을 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이 직접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세 가지 분야의 혁신적인 계획을 담았고 이게 바로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혁신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나 체계 또 학과 간의 어떤 벽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학생 중심 대학이랄지 이제 지역 사회의 상생 또 글로벌 허브로 나가는 것이 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학생 중심 대학 관련 내용 방금 전공 선택 문제랄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 106개 모집 집단을 2028년이면 한 20개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전공학과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줄이겠다는 말씀이고 달리 얘기하면 또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학교 사회 구성원들의 또 갈등이나 반발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외국 대학도 예를 들면 지금 공대의 입학 정원이 한 1,400명 됩니다. 근데 과가 25개 과로 지금 현재 쪼개져 있고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25년부터 바로 공대 1,400명도 전체 그 하나의 모집단으로 뽑아서 학생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으면 기계공학의 코스석을 들어서 전공을 졸업을 하게 되고요. 또 화학공학 아니면 배터리 융합 전공을 하면 그렇게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저희가 2028년 정도 되면은 모든 단대는 이제 하나의 모집 단위로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학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외국의 대학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 그런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가장 먼저 혁신적인 대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외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도 본인이 우리 전북대학교 와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또 이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지역과 대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긴밀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부분에 굉장히 큰 그 가점을 주고 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는 취임식 때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가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히신 바도 있는데 어떤 구상들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구성원의 반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큰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5개 학과의 모든 학과의 동의를 다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동의도 80% 이상 얻어냈고요. 또 각 학과의 동의뿐만 아니고 직원 선생님들의 동의도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25년부터 실행하는데 전혀 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플래그십 대학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대학이 이 지역의 발전에 좀 불가근 불가원 이제 굉장히 밀착해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는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대학으로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게 이제 플래그십 대학입니다. 각 그 지역의 발전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이 플래그십 대학인데 예를 들면 UC 버클리나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대학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아주 플래그십 대학이면서 세계적인 그걸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아주 밀착해서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플래그십들로 먼저 거듭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대학, 명문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연장선상에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지역 발전 연구소도 지금 추진을 해 오셨잖아요. JBNU. 그래서 네네. 지금 일부 시군들하고 이미 일정 부분 또 조금 협약도 하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연구소가 가장 먼저 저희가 선안대 폐교를 재생하기 위해서 남원 발전연구소, 그 다음에 진안 발전연구소, 그 다음에 완주도 우리가 MOU를 맺고 부안도 맺었고요. 장수도 맺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부터 먼저 지역발전연구소를 저희가 익산도 맺었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처음에 시작하고 24년부터 점차 늘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4개 시군의 발전연구소를 계속 만들 생각이고요.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전북대학교 역할을 하는데 전북대학교는 지금 교수만 해도 1,100명이 있고 대학원생만 해도 한 5,000명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모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전문가를 우리 전북대학교가 다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 발전을 굉장히 전북대학교가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이제 도 차원의 의제라든지 정책 발굴하는 데도 품이 많이 들었는데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역발전연구소에는 지금 현재는 6개 시군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또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 출신 교수나 이런 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이 있어서 사실 그 동안에 각 시군의 전략 일할지 발전 전략이랄지 아니면 국책 사업 짜는데 이제 주로 플래닝 위주로 기획 위주로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걸 또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는 데는 우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전북대학교가 그 모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을 전북대학교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더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내용 말고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들여다봤던 것이 이제 대학과 또 지역의 주력 산업을 또 연계하는 그 트라이앵글을 구축하시겠다 이런 네네. 내용도 있더군요. 전북을 네네. 쉽게 말하면 새 축으로 어떤 발전 계획을 조금 추진해 보시겠다 네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네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중에 가장 우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산업 도시를 주익으로 저희가 약칭으로 저희가 전북 유니버시티 더 인더스트리 시티라고 해서 주익으로 트라이앵글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새만금을 한 축으로 하는 대학 산업 도시는 2차 전지 산업,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나 이런 관련되는 아주 첨단 산업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북대학교가 그 산업체와 또 연구소와 같이 협력해서 우수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이 발전하는 그런 대학 산업도시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주 완주는 지금 수소 특화단지, 그 다음에 탄소 산업, 그 다음에 탄소 융합과 소재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북대학교하고 키스트 전북분원 거기에 있는 산업체들과 함께 그런 대학 산업도시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발전시키고 하는 하나의 축. 그 다음에 이제 익산하고 정읍은 지금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연구소도 있고 동물의약품이 지금 사실 뜨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익산과 정읍은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전북대학교가 함께
동물의약품이랄지 또는 식품이랄지 이런 분야를 주축으로 한 대학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3축으로 바탕으로 한 대학 산업도시가 뭐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하게 되고요. 또 종업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게 되어서 전라북도의 궁극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산업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랄지 뭐 방산이랄지 반도체랄지 그다음에 뭐 동물의약품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업종들도 사실 뭐 지역이 이제 막 착근되기 시작하는 사업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전공의 확대라든지 네네. 그 조금 자유로운 어떤 교류랄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대학 산업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필요한 인력 공급, 고급 인력 공급입니다. 근데 그게 전북대학교가 이제 그런 인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들이 지금 31개 기업 뭐 8조 이상의 기업 유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북대학교는 내년부터 배터리 융합공학과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우수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할 예정이고요. 또 방위산업융합공학과도 내년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 지역에 지금 들어오게 될 방산 관련되는 기업과 연구소에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가 만들고 이번에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이 우리 지역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도 빠른 그 체제 개편, 예를 들면 전공을 신설한달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달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빠른 혁신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인력은 이제 전북대학교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그 인력은 저희가 또 체제를 개편해서 그쪽에 인력을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라북도에 그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고급 인력과 함께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 이제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주고 또 네네.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지금 그때 10월 달에 있었던 그 대면 면접할 때도 아마 하림에서도 관계자들도 참여하시고 했던 것들이 지역사회의 이런 그 의지라든지 그 참여 어떤 그 정신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컬 대학 우리 전북대학교 글로컬 대학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전북대 총장인 그다음에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 그다음에 하름그룹의 그 김흥국 회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대면 평가 때도 우리 김흥국 회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시고 정호석 하림 주식회사 하림의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와 기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계획서도 같이 쓰고 또 미래 계획도 같이 세웠다는 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혁신 방안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남대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전북대 남원 캠퍼스를 만들겠다 이런 네네.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K컬처 학부랄지 또 뭐 한국어 학당을 또 네.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2018년에 폐교되었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남원의 인구가 10만 이상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5년 지난 지금 현재 8만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서남대학교가 없어져서 젊은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그 상권의 활성화랄지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낙후됐는데 저희가 전북대학교가 이제 K-컬처, K-커머스, K-과학기술 이런 분야를 통해서 국악이랄지 또는 외국인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당,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남원이 주력하고자 하는 그 화장품이랄지 또는 드론 산업 이런 쪽의 전공을 저희가 남원에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해서 그
남원의 활성화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남대를 지금 매입해가지고 내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남원시가 205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예산까지 지금 편성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그 남원 글로컬 캠퍼스 구축에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이번 주에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남원시가 그 몽골에 있는 그 새 학교하고 아마 협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학생들 유치 문제를 벌써 지금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그 협약도 하고 그러시고 있던데, 이제 물론 전북대도 하시겠지만 지역 사회도 이제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학생 유치는 이 우리 대학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가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냥 우리 대학은 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예를 들면 이제 이번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그 몽골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어 강사를 몽골에 파견해서 예. 한국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오는 그런 노력을, 이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남원 지자체에서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필요한 그 정주를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도움을 준다 할지, 아니면 또 사실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뭐 제공한다 할지, 이제 그런 노력이 서로 대학과 지자체가 아주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원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도 김관영 지사께서 굉장히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그 비자의 권한을 좀 일부 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가지고 선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로컬 사업과 함께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학생들 유치하는 것도 그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만, 유치하는 학생들이 또 지역에서 그 안정감 있게 또 만족도 높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굉장히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그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서남대 폐교 부지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뭐 아까 남원시 예산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남원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남원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또 안 되고 또 도라든가 이제 정치권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원시가 서남대 폐교 부지를 사가지고 전북대에 직접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네. 법적으로 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서남대 폐교 부지를 사가지고 그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남원시의 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토를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기재부가 남원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전북대 관리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교육부나 기재부도 굉장히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왜 정부가 이게 관심이 많냐면, 현재 서남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21개의 폐교된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로 볼 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교된 서남대를 전북대학교가 잘 재생시키게 되면 그 모델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게 굉장히 잘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집중적인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역시도 그 최근에 보니까 남원에 있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 네.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를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치단체가 그 빈 터를 매입을 해서 국립대 이제 캠퍼스 용도로 그 양해할 수 있는 네, 방법 네. 규정을 지금 담았던데, 네네.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학교가 이제 빈 상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좀 해서 네. 빨리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의대 관계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네. 정부가 지금 의대 정원 그 확대 문제를
대학들 수요를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네네. 우리 저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100명 안팎의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중장기적으로 지금 늘리겠다고 신청을 하셨던데 네네. 우리가 지금 공공의대 문제가 결국은 뭐 남원에서 상당히 큰 저 현안이었고 전북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남원 캠퍼스라든가 이 지역사회와 또 연계해서 접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것이 굉장히 꼭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의 필수 의료랄지 또 감염병이랄지 이런 굉장히 공공 의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공의대가 남원에 뭐 설립되는 게 뭐 굉장히 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방침은 새로운 그 의대 설립이랄지 새로운 병원 설립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그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를 이제 설립한다면은 저는 이제 저희 전북대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다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그걸 전북대학교의 그 분원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저희 전북대학교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을 해서 교수랄지 또는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 발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우리가 뭐 공간이 있고 또 뭐 남은 의료원이랄지 관계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새로 부활시키는 것이 여러 지역들의 견제 또 관련 부처의 난색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분원 형태로 또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의도한 효과를 또 얻는 한 방편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근데 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이제 그런 뭐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희 전북대학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과의 상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과의 또 상생 방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1,0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또 이제 돈에 있는 다른 대학들에 지원하겠다 이런 그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상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국비가 1,000억, 지방비가 1,000억이 총 2,000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방에서 확보한 그 1,000억 중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이제 500억을 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는 그 예산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쓰기보다는 우리 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게 쓰도록 저희가 지금 지산학 협력단 라이스 체제가 전라북도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컨트롤 하에 저희가 그 돈을 내놓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전북대를 지원 타 대학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대학의 특화되어서 더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돈을 출연을 해서 그렇게 상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요. 실제로 그걸 실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학이 다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뭐 할애한달지 또 노력을 한달지 이런 예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반드시 그걸 실현해서 이 다른 대학이 다 잘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 또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환으로 저희가 그 지난 10월에 대면 평가할 때 우리 전라북도 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진배 전주대 총장께서 직접 대면 평가에 저와 같이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합심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께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라북도에 있는 뭐 대학들이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언급이 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든가 지역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대학들 또 기업들 자치단체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이 다시 한번 또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 총장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국가 예산 1,000억 원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비 1,000억 원도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도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제 저 기초 네, 시군들이 그렇습니다. 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내용들인지 또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눠 쓰실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비 1,000억 이외에 지방비가 1,000억 정도인데 이제 뭐 그 중에 그 500억은 전라북도가 뭐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300억은 전주시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150억은 남원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저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지금 내년에 저기 예산 상황이 굉장히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범기 시장님께서 큰 통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300억을 이번 글로컬 사업에 내놓고 특히 전주시 발전 그다음에 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남원시가 150억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서남대 폐교를 재생해서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남원시도 큰 결단을 내렸고 저희도 거기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먼저 냈습니다만은 하여튼 남원 그 서남대 재생을 위해서 저희 전북대학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년 같아도 사실 500억, 300억, 150억씩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돈의 그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들 입장에서 큰 부담일 텐데 네네. 올해는 지금 내년 예산 짜는 게 너무들 머리가 아파하시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도들 내주셔서 같이 또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큰 혁신안 중에 이제 그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나가겠다는 네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가 2,000명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그중에 반절이 석박사 과정 학생입니다. 사실 이 수준의 2,000명도 사실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는 가장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저희가 2028년 5,000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외국의 지역에다가 우리 저기 글로컬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하고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국어 어떤 레벨 이상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전북대학교 들어오는 그런 그 선제적인 노력을 저희가 할 거고 예를 들면 모로코도 지금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몽골도 저희가 지금 엊그제도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의 교장단이 뭐 오셔가지고 꼭 그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요청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제 유럽도 지금 사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우리 대학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이랄지 뭐 일단 반도체랄지 이런 첨단 산업 탄소 융복합 소재랄지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유럽의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동남아시아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 오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도 잘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랄지 말레이시아랄지 이런 대학들하고 뭐 저기 아주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2년 배우고 2년을 우리 대학에 와서 듀얼 디그리 양쪽의 그 학위를 모두 양쪽 국가의 학위를 모두 받는 그런 국제적인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뭐 세계적인 글로벌 명문으로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5,000명 유치는 저희가 굉장히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지금 서울의 그 탑 대학들도 5,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을 저희가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실은 5,000명 유치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수한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필요한 일자리를 얻고 여기에 정주를 다 원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엊그제 제가 전라북도 중소기업협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인턴십을 좀 저희가 이행하고 또 필요하면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선순환적인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앞으로 그 전라북도의 부족한 일손을
이제 단기 체류형 일손보다는 우리가 대학에서 검증된 학생들이 중소기업이랄지 필요한 일자리에 들어가서 노력을 기여를 하게 되면은 전라북도가 정말 그 지역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필요한 캠퍼스는 아니지만 필요한 센터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방 또 저희가 이제 대 학생들이 미국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갖게 만들고 또 그 지역에서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달지 그런 프로그램 저희가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고 외국의 그런 센터에 나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북대가 유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2,000명이고 한 해 이제 신입생이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 유학생을 2,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려서 5,000명까지 유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도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지시겠지만 유럽이랄지 아시아랄지 미주를 상대로 충분히 또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생기는군요. 네네. 올해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많은 대규모 10조에 가까운 투자 유치 또 특화단지 유치가 지역에 굉장히 큰 굿뉴스가 되었다면 전북대 글로컬 대학 30에 또 선정된 것도 그 못지않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가 자체적으로도 혁신을 하겠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님 또 전주시의 우범기 시장님, 남원시 최경식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글로컬 사업에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도민들께 안겨주어서 무엇보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5년 후에 정말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도 몰려들고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도 우리 전북대학교에 오게 되어서 우리 전북대학교 명문 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들 우리 지역의 좋은 회사에 아까 2차 전지랄지 방산이랄지 이런 유치된 기업에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 발전도 하게 되고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도 되고 지역 GDP도 사실 크게 증가하게 되어서 아마 이 선순환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우리 전북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역의 낙후와 소외는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푸념과 탄식만 하고 있기에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국의 시도와 대학들의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 또 대학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북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